2025년 7월 25일 금요일 아침 7시 반이고요. 서울 시간은 같은 날 저녁 8시 반쯤 됐겠네요. 이번 영상은 일본 니케이 지수 225개 큰 회사로 이루어진 지수죠. 니케이 지수의 성과를 한번 보는 건데 일본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알겠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거품 터지기 전에 1989년에 피크 치고 39,000 정도 피크 치고 내리 하락하다가 과거 12년 동안 계속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회복을 하고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그 지금 니케이 지수는 신고가예요. 성공한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는 성공했다. 야, 그럼 너는 뭘 근거로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그 근거로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요 썸네일이고 이 큰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이게 좀 작으니까 그림이. 자, 그러면은 이거는 니케이 지수의 전체 히스토리고 스탁 프라이스 히스토리고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았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파이썬으로 그렸어요. 이 그래프에 회색 막대들이 있죠. 이 회색 막대들은 미국 리세션입니다. 미국 리세션인데 65년도 1월부터 2025년 7월 어제까지 약 한 60년 동안에 미국 리세션이 몇 번 있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있었으니까 한 리세션 사이클은 그러니까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잖아요. 우리 수학의 뭐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그 한 경제 사이클은 평균 60년에 8번이었으니까 한 7년에서 8년 사이 된다. 한 경제 사이클은 7, 8년 정도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다. 1989년도쯤인데 요게 거품이 90년 초반에 터지고 나서 일본이 잃어버린 뭐 20년, 뭐 잃어버린 30년 그 기간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바닥을 친 게 뭐 2009년 요때쯤인데 2012년도 요때쯤에 2012년 12월 16일인가? 일본에서 선거를 해서 그때 자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되면서 자민당의 리더 격이었던 신조 아베가 이제 일본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2012년 12월 중순에 아베가 총리로 확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취임해서 바로 아베노믹스를 실시를 하죠.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면서 현재까지 약 12년 7개월 동안에 일본 니케이가 쭉 상승을 아주 잘 해줬죠. 그래서 아베노믹스에 힘입어서 니케이가 전고점 회복하고 지금 신고가다. 자, 그러면은 언제였는지 한번 볼까요? 1989년 12월 29일이고요. 요때 이게 89년 12월 29일이고 38,916이에요. 요때 38,000인데 지금 4만이 넘었으니까 신고가죠. 하지만 신고가 회복하는데 그러니까 전고점에서 신고가 나올 때까지 36년 걸렸습니다. 일본 장기 불황이 20 몇 년 갔으니까 전고점 회복하는데 36년 걸렸다. 참고로 중국의 그 주가 지수는 2008년도에 피크 치고 아직까지 17년 동안 반 정도밖에 한 반에 한 60% 되나 전고점에 뭐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의 이 지수는 2008년도 고점 회복 앞으로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해도 한 50년 후에 하려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2012년 12월 말부터 2025년 7월 어제까지 니케이 지수가 만 좀 밑에서 9천 얼마에서 4만 몇천까지 갔으니까 4.2배 올랐어요. 요 기간 동안에 리세션이 미국 리세션입니다. 이게 2020년 3월, 4월 딱 2달 동안에 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있었죠. 그때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줘서 물론 작년에 2번 이렇게 크게 니케이가 하락한 적 있죠. 왜? 그때 일본의 그 장기 국제 금리를 올리냐 마냐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재팬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뭐 올리냐 마냐 뭐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일본은 엔이 쌓여야지만 즉 환율이 올라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은 반대죠.
한국은 일본 엔화 같은 그런 리저브 커런시가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은 원화가 강해져야지, 즉 환율이 내려가야지 코스피도 올라가지만 일본은 반대로 엔화가 약해져야지 환율이 올라가야지 그 니케이가 일본 증시가 잘 올라간다. 왜? 일본은 해외 순자산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의 해외 순자산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참 말 나온 김에 일본이 60년대부터 이제 미국에 수출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면서 전 세계 부동산 뭐 이런 여러 가지 자원 개발부터 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 넘도록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보유한 땅이 일본 본토의 2배 반이죠. 일본 본토의 2배 반의 면적되는 그 해외 부동산 자산들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만약에 60년 전에 60년 전에 압구정동 땅을 평당 10,000원 주고 100평, 10,000평을 샀어요. 그때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은 60년 전에는 경기도 광주군이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경기도 광주군, 지금 압구정동 강남구. 그 평당 10,000원 주고 60년 전에 10,000평을 샀어. 그러면 1억 주고 산 거죠. 장부가는 1억이야. 근데 그게 지금 평당 1억이라고 치면은 장부가는 지금도 1억이지만 시가는 1조죠.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60년 넘도록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여러 가지 부동산부터 해서 뭐 채권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장부가로 약 한 4 트릴리언 달러? 장부가로 한 5,000조 이상 될 겁니다. 장부가로. 그 시가로 얼마예요, 그러면? 한국이 그동안 많이 좀 건방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니케이가 일본 엔화가 싸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해외 자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참고로 작년, 재작년 일본이 엔저를 계속 유지했죠. 그때 미국이 2022년도, 2023년도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달러가 굉장히 세지고 다른 나라 통화들이 많이 약해졌죠. 즉 환율이 올라갔죠. 그 일본 JPIF, 일본 공무원 연금, 걔네들은 1년에 환차 이익으로만 200조씩 벌었습니다. 한국 지금 국민연금이 얼마 되죠? 한 1,000조 되나요? 1,000조 좀 넘나? 일본 공무원 연금이 환차 이익으로만 N저를 유지해서, 왜냐면 해외 자산이 많으니까, 해외 투자 자산이. 그러니까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환차 이익만 200조 원씩 벌었어요. 일본 공무원 연금이. 일본이 해외 순자산이 엄청납니다. 좌우지간 그건 그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환율이 엔화가 약해질수록 왜 더 증시에 좋냐 그 배경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베노믹스가 일단 아베가 2012년 12월 중순에 이제 총리 당선됐으니까 시장은 선반영을 하니까 아베노믹스가 그때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실제 뭐 취임은 2013년에 했나?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소니랑 비교해 보니까 지금까지 12년 7개월 동안에 소니가 22배 올랐어요. 삼성전자가 2.9배, 3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3배 오를 때 소니 22배 올랐다. 소니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죽인 거예요. 소니, 사뇨, 파나소닉, 히다치, 내셔널도 파나소닉 계열이었지만, 그런 회사들, 삼성이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재직 시에 다 죽여버린 거죠. 일본의 반도체 회사, 그것도 이건희가 삼성 회장할 때 다 없앤 겁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도 웬만한 큰 회사들, 메모리 업체들, 이건희가 다 죽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건희 지금도 욕하죠. 삼성에 다니면서 연봉 몇 억씩 받는 내 친구 선후배 애들도 이건희 욕하고 문재인, 이재명한테 표 주는 놈들입니다. 그냥 기회주의자 새끼들이죠, 한마디로 다. 그럼 나와서 욕하든지. 여하튼 간에 삼성이 죽쓰고 있는 거는 이재용이가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10년 넘도록 너무 탄압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죠. 그쵸? 아무도 그 얘기는 안 해. 여하튼 간에
그러면 코스피, 니케이, S&P 500 지수를 아베가 총선에서 이기고 난 2012년 12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S&P 500 지수가 4.4배 올랐고 니케이는 4.2배. 물론 이거 달러로 환산한 건 아니에요. 그냥 로컬 커런시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1.6배 올랐죠. 최근에 뭐 한국에서 이 바람몰이들 하면서 코스피 올리는 펌프질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올랐는데 여하튼 간에 12년 7개월 동안에 코스피 60%예요. 수익률이 60%. 은행에 넣어놔도 12년 반 동안 60%는 벌었을 거야. 은행에 넣어놔도. S&P 500은 4.4배, 니케이는 4.2배. 그러니까 S&P 500이나 니케이나 성과가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아베노믹스의 효과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본 주식을 이 채널을 처음 하는 2023년도부터 매년 또 한 3개월에 한번, 한 7, 8개월에 한번 이렇게 백테스팅 모니터링 차원에서 영상을 올려왔는데 저번에 만든 채널은 실수로 날라가가지고 지금 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간에 제가 올해 5월에 또 올린 게 있어요. 소니하고 아베노믹스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나 코스피가 성과가 어떤지, 아베가 정권을 잡고 나서 아베노믹스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아베노믹스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그 정책들이나 이런 분위기 전환된 게 일본에 비교를 한 영상이 5월에 올라왔고 또 작년 12월에도 올렸어요. 그때도 소니, 삼성전자 비교를 한번 해봤고 작년 12월에 올린 거. 그 외에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2022년 2월 말에 시작됐죠. 그 후에 일본의 방산업체들 주가 동향, 뭐 미쓰비시 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방산업체들,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그런 회사들하고 한번 비교하는 그런 영상도 올려놨고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도 혜택을 많이 받고 러우 전쟁 이후에 물론 다른 영상에서 얘기를 했지만 유럽에 있는 두 회사가 가장 러우 전쟁 이후 가장 많이 올랐는데 하나가 저기 독일에 있는 그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고 뭐 탱크 만들고 포 이런 거 전문을 만드는 라인메탈 장갑차 만들고 라인메탈 뭐 몇십 배 올랐죠. 그리고 또 하나 스웨덴의 사브는 그리펜이라는 전투기 만들고 나름대로 뭐 구축함도 만들고 다 합니다. 스웨덴이 기술이 좋으니까 대단해요. 인구 1000만도 안 되는 나라가 스웨덴. 자체적으로 전투기 다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거 보면 탱크도 만들고 스웨덴이 참 기술이 좋아요. 인구 900만밖에 안 되는데. 좌우지간 이런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처음에 요 썸네일로 가서 니케이가 신고가가 나오고 전 앞으로는 니케이 좋게 봅니다. 아베노믹스 성공했다. 왜? 아니 삼성전자하고 소니하고 니케이 12년 반 동안 4배 이상 올랐고 삼성전자 3배 오를 때 소니 22배 올랐으면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주가 뽐뿌질해 가지고 어거지로 돈 풀고 해서 어거지로 한 1년에서 1년 반 어거지로 주가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증시를 올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2년, 3년, 4년 계속 못합니다. 다시 다 원위치하게 돼 있고 그 사례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2008년도 그 고점을 회복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17년 동안. 돈 아무리 풀고 해도 저는 회복 못한다고 봅니다. 구조개혁이 없는 한. 구조개혁은 뭐야? 정치 변혁이 있어야지 정치개혁이. 근데 중국 공산당 체제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얘기는 공산당이 이제 권력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걔들이 미쳤어요? 권력을 내려놓게? 100만 명, 1000만 명 학살을 하더라도 절대 공산당 애들은 권력 못 내려놓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이재명 정권 걔네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는 게 중국 공산당이니까 여러분들 걔네들의 그 코스피 펌프질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좀 새로운 재미를 주었고 인사이트를 좀 주었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널리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